잘 지내셨죠?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 전국에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게 시작인 셈이죠.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입학을 한다 해도 그 만족도가 50% 미만이라니까 사실 오늘을 사는 젊은 청년들 참 가엾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수시도 있고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또 정시도 이게 앞으로 헤쳐가야 할, 계산해야 할, 정보를 챙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어쨌건 지금까지 잘 참고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입시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순국선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어느 신문에, 이 사설에도 실렸더라고요. 이 테프트 카스라 조약에 관한 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경기상주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을사능력에 대한 아픔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능력이 당시 꼭 100일 전 몰래 진행된 테프트 카스라 밀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잘 모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을사능력이 시작하기 100일 전, 정확하게 1905년 7월 29일 날입니다. 제가 꼭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말이죠. 필리핀을 거쳐서 일본에 도착한 테프트, 그 사람이 당시에는 육군성 장관이었고 필리핀 점령군 총사령관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와서 당시의 외상, 소위 수상이었던 카스라하고 몰래 소위 약속을 하죠. 그 밀약의 요지는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위 당시에 패권 국가였었던 미국, 영국, 일본이 실질적인 동맹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좀 땅을 잘 나눠 갖자. 그게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는 슬프게도 대한제국에 가는 겁니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겠다. 이 훗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당시에 테프트는 카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을 하여금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군대로서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권을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듣는 전에 들은 제 마음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혈맹 어쩌고 하는데, 당시 루즈벨트가 정말 필리핀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보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테프트를 일본에 보내기 전에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다.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의 거의 모두는 소위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치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도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를 볼 수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력 확장과 패권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안 믿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의도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필리핀을 우리가 약속받자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러시아가 남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겠죠. 결국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으면 뭐 합니까? 소위 일본 제국의 팽창주의가 결국 하와이에다가 정말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벌을 받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대한제국이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을사오적 같은 자기 권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일본의 수족이 된, 저절로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빌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를 그냥 고이 일본에다 갖다 바친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 사람들이 무능한 거죠. 이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벌써 1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아직도 이 탐욕에 눈이 먼 루즈벨트의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속국이 아니 되었다면 결국 러시아 공산당에 먹혔을 거 아니냐, 그 끔찍함을 생각하면 한국은 오히려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에 정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위안부 얘기 나오는 거, 강제동원 얘기 나오는 거, 을사능 이야기나 테프트 카스라, 심지어는 독도 이야기 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자꾸 일본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하냐 이거죠. 어떤 경우는 심하게 반일 감정 부추겨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다고 오히려 거꾸로 야단을 치곤 하죠. 하기사 그들은 조상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제일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생각일까요?